반갑습니다. 3월달 호스트를 맡게 된 양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가 얼마나 오늘 정성을 다하는가는 미래의 나를 결정 짓는다고 합니다. 아미 창립자 리치 디보스가 말한 말이 있습니다. 7.8기가 아닌 70전, 71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라고요. 리더님들, 우리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4월 달에도 꾸준히, 이 수요 미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 오늘 제품 스토리 1, 제품 스토리 2, 아메이 스토리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제품 스토리 1 L400에 대해서 이승현 리더님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이승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목감기가 살짝 와서 목소리가 이상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제품은 엘사백이라는 우리 아미 제품이고요. 또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점,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점을 좀 간단하고 이렇게 짧고 굵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엘사백 이렇게 모자처럼 생겼죠. 이게 이제 디자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디벨롭먼트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딱 집에 뭐 소파 위에 두거나 테이블 위에 둬도 뭔가 꺼림칙하거나 그렇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 보면서 이 레이저 혹시 개수를 세보신 분 있을까요? 네.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막 세봤는데 400개가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한 레이저가 400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두피에 자극을 주고 모발을 더 강력하게 해줄 그런 레이저 여러 가지가, 어, 이제 컴바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400개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적색광의 레이저 100개와 얼 LED 200개 그리고 근적외선 파자의 IR LED 100개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쿨링 시스템까지 있어서 이제 특히 여름에 사용하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0대 초반이지만 어 이제 왜 20대 초반이 탈모에 관해서 또는 엘사백에 관해서 이렇게 감동이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 20대, 30대 탈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더 빠르게 오고 20, 30대 탈모 환자 비율이 45%라고 해요. 그래서 40대, 50대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요즘 먹거리도 점점 영양소가 많이 빠지고 있고, 아이, 제가 봐도 건강이 웬만한 40대보다 좋지 않은 20대 친구들이 많아요. 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탈모가 오겠지만, 뭐 M자형 탈모도 있고, 또는 O자형 탈모도 있고, 아니면 모발이 되게 얇은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건 되게 공통적으로 학업이랑 운동도 많이 못하고 하는 친구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 분들 보셨을 때도 되게 탈모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저 친구는 탈색도 많이 하고 스케줄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어떻게 머리가 저렇게 풍성해? 했을 때 저도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붙임머리라든지 그런 걸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두피에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23살인데 증모 시술까지 했다라고 밝히면서, 어, 이게 한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뛰고 있어도 날리는 머리가 없다. 머리가 얼굴에 착 붙어 있고 척비뱅처럼 진짜 짧아졌다. 머리가 없어서 최악이었다라고 이 연예인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말 A별 모든 분들, 아니면 여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게 아무리 예뻐도 머리숱이 없어서 이렇게 착 달라붙으면 되게 이 스타일링 하기도 어렵고 되게 큰 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넣어봤고요. 네. 이 기안84는 20대, 30대가 아니죠. 나이를 잘 모르지만 20대, 30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도 이렇게 머리를 심고 700물을 심었다. 또는 이 나머지 여자분들은 다 20대, 30대인데 뭐 탈모 증상이 왔다. 그리고 앞머리를 심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런 비슷한 고민거리를 나눠주고 있고요. 또 저도 저는 치어리딩을 했어요. 치어리딩을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머리를 풀 수가 없어요. 머리를 그 빗으로 정말 말털 빗는 것 같은 그런 빗으로 이렇게 머리를 쫙 올려서 고무줄 한 3개를 사용해서 머리를 묶어요. 그런 다음에 그 뭐 립을 얹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왁스를 발라서, 슬라임 같은 왁스를 발라서 다시 빗어주고, 거기에 헤어스프레이를 하고, 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땀도 나겠죠. 되게 두피에 좋지 않겠죠? 근데 이거를 청소년기 때부터 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살짝 머리가 계속 올리다 보니까 여기 사이드가 헤어가 되게 잔머리가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의 고민 아닌 고민이었고, 이걸 엘사백에 통해서 되게 꾸준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전 사진이고요. 넘어가서 후사진인데 잔머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저는 또 잔머리가 많이 났고 머리숱이 굉장히 얇아져서 되게 여기 위에가 어 되- 되게 모발이 얇아져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강해졌고 또 저가 그냥 약간 헤어를 드라이 하거나 할 때 느끼는 건데, 되게 모발이 더 띡해졌다, 더 굵어졌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요게 엘사백을 저도 모르게 꾸준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대도 하지 못했던 변화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20대인 저에게도. 그러면 50대, 60대 이런 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라는 또 희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적외선 파장에 레이저 100개가 있고 얼 LED 200개가 있고 근적외선 파장에 IR LED 100개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저와 LED 두 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뭘까를 또 보니까 이게 광원의 차이라고 해요. 광원의 차이로 인해서 고밀도 이 빛 에너지의 직진 방향 이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아이는 레이저고요. 그리고 이거를 넓은 용량으로 전달하는 거는 LED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엘사백은 고밀도, 저밀도 모두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 쿨링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쿨링을 했을 때 뭐 1.5% 온도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에게 겨우 1.5%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1.5%가 우리 인체의 두피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하자마자 와 시원하다 이걸 딱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빛에는 이 자료엔 보이지 않지만 그 빛에는 다들 그 나타나는 색 에너지가 그 파장의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파장의 에너지를 이 LED와 레이저가 사용해서 우리 두피, 진피층까지 이제 어, 음? 쏘지만 그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극을 줘서 우리 네, 콜라겐과 네, 네, 자극을 줘서 우리 모발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해준다 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간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이즈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하루 어떤 제품은 타사 제품을 보니까 1시간 정도를 쓰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10분 정도 이제 샤워하고 할 일 하면서 쓰고 있으면 되게 간편하게 빨리 또 사용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안에 쿨링 시스템도 있고 LED랑 레이저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충전식이라서
그냥 여기 이렇게 바지에 꽂고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다른 제품들은 다 이제 코드를 꼽아서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라서 또 이게 엘사백의 또 다른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또 검증은 당연히 네, 뭐 아메이니까 엄청 까다롭고 또 아메이만의 스탠더드를 가지고 검증을 했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또 찾아보니까 어우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효과 두피, 그리고 뭐 효과가 이제 모발에서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 인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네, 두피의 붉은기, 그리고 두피의 수분량, 그리고 탄력, 그리고 온도까지, 그리고 볼륨, 모발의 볼륨, 이게 두피를 자극을 해주니까 모발도 튼튼해지는데 모발의 볼륨, 모발의 인장 강동, 그리고 윤기, 그리고 끊어짐에 의한 모발에 이제 빠지는 그런 수까지 다들 개선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네, 이 엘사백을 사용을 했을 때 한 12주간을 사용했던 분들을 통틀어서 그래프로 나온 걸 보니까 6포인트가 있었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분도 탄력도 민감도 모발 강도 윤기 그리고 탄력 모두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썼을 때 무조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음? 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해. 그냥 쓰고 누르면 되고, 또 이게, 옆에 보이시는 인텐시브 세럼하고, 리바이탈라이징 오일하고 함께 사용을 했을 때 더욱 이게 엘사백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빠와 저희 여동생이 이 엘사백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동생도 모발 수는 많아요. 저보다 많지만 모발에 굵기가 얇은 편이다. 같이 치어리딩 하니까 얇은 편이다라고 미용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데 그래서 밤에 보면은 각자 모자를 하나씩 쓰고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 인텐시블 세럼을 어, 내가 탈모가 진행이 될 것 같다 하거나 좀 탈모가 보통 진행이 되는 그런 M자 탈모나 O자 탈모 여기 밑부분 거기 이렇게 뿌려주시고 요거를 사용하면은 더 효과를 더 빨리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고요. 저도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타 제품들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나중에 공유하실 때는 지어서 하시고, 우리 아메이 스킬풀 엘사백이랑 뭐 LG 제품, 따라라라라 나와 있는데, 여기 주변에서도 LG 쪽 제품 쓰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L400 이야기 해주시면은, 되게 아쉬워하세요. 아, 그걸 살걸, 이런 식으로. 네. 무게를 봤을 때도, 우리 L400은 470g, 그리고 LG는 600g. 그러니까 다들, 네. 그리고 윈테크 같은 경우도 590, 4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가서 L400 개수를 한번, 네, 보세요. L400 개수를 봤을 때, 우리가 레이저의 개수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 네. 그리고 이 무게가 가벼운 것도 있지만 사용하는 시간, 이게, 많이 귀찮아들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루틴을 잡고 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고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길어지면은 더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10분 정도만 사용하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20분도 있고, 어떤 제품은 1시간까지도. 라는 거 보면서 요런 부분도 되게 소비자분들에게 설명해 줬을 때 너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이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또 불균형이 생기면 이 각질이 쌓이고 민감도가 올라가고 탄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 힙, 그
봄이 다가왔고, 이제 여름도 다가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자외선에도 노출이 더 많이 되고, 열감이 더 올라가서 모발이 탄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부터 꾸준히 엘사백 사용하시던 거 더 꾸준하게 사용을 앞에서 여기 설명해 드렸던 이 두 제품이랑 함께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네, 요거. 이 숫자 뭔지 아시나요? 네. 이게 부품수인데, 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엘사백 모자처럼 보이는 거 안에 부품수가 1266개나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반도체, 네, 컴퓨터에만 들어갈 법한 그런 반도체가 231 들어갔고, 이 모든 제품들을 6개의 서브 공장에서 모두 가져와서 조합을 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 굉장히 그래서 그 회사에서 별명이 이 제품을 엘사백이 아니라 뚜껑이라고 부른대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밑에 어떤 음식이 어떤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 무궁무진함 때문에 이 엘사백을 뚜껑이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되게 맞는 별명인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 국내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 또 품질 테스트를 당연히 했겠죠. 근데 보통 디바이스 같은 요즘 디바이스 많이 나오잖아. 이 디바이스들은 보통 한국에 안정 인증을 완료시키면 나올 수 있어요. KC라고. 근데 아미는 이걸 당연히 받았고요. 그걸 넘어서 어 출시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또 품질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28가지 항목의 내구성 테스트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고요. 그 최소 3년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를 수행을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인체 실험까지 하면서 내가 제품 하나를 쓰더라도 어, 이게 사업자로서 이 제품이 좋아가 아니라 내가 소비자인 입장에서 봐도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와, 이런 제품이 있어? 이 회사에서 뭐 이렇게 엘사백이라는 제품 하나 내는데도 이렇게 공을 기울이는데 다른 제품들은 어떨까? 우리가 매일 마시고 쓰는 제품들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할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까지 라는 걸 확 느끼면서 어, 엘사백이라는 제품의 감동도 있지만 또 그 외의 모든 제품들까지도 얼마나 생각을 하나라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저의 엘사백 제품 설명과 감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성현 리더님. 너무너무 또박또박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역시 젊음이 좋긴 좋습니다. 20대, 30대 탈모가 45%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40대, 50대보다 더 높은 비율이라고 하니까 L400 전달에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품 수도 1266개나 들어있으니까 야, 진짜 떡국 맞네요. 떡국이라는 말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제품 스토리 아티스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권혜경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품 체험 아티스트리를 맡게 된 권혜경입니다. 네, 먼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화면이 공유되었을까요? 네, 공유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가 음,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공유도 잘 됐고,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품 체험 아티스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어, 어, 첫 페이지의 시작은 네, 제가 아티스트리를 만나기 전에 저에게도 피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굉장히 심한 악건성 피부였는데요. 그래서 20대 이제 어린 나이에 비해서 얼굴 잔주름도 굉장히 많았고, 또 칙칙하고 생기도 없고, 또 피부도 얇아서 민감성 피부였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제 피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트러블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제 좀 좋아 보이는 피부이기도 했지만 사실 막상 그 기본적으로 속건조가 너무 심했던 피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세수를 하고 나오면 바로 이제 얼굴이 당겨서 말하기가 이제 힘들 정도로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희 그 속 피부는 정말 사막과도 같았다라는 표현을 네, 하고 싶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20대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 지인 언니들로부터 좋다고 하는 그 이제 화장품을 추천받으면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써보게 네, 됩니다. 그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뭐 SK2나 랑콤, 에스티로더, 키엘부터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뭐 뉴땡땡, 매땡땡 등등 제가 20, 30대에 쓰기에는 가격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제 피부가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샵을 다니기에는 제 나이가 많이 또 어리기도 해서 이것저것 써보면서 화장품 유목민으로 좀 지냈었는데 결국 제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준 제품은 단 하나도 네,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백화점 거면 당연히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일해서 본 노동의 수입의 절반을 네, 화장품에다가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아티스트리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이 고민했던 모든 제 피부 고민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아티스트리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얼굴 피부 건강을 위해 관리하는 방법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을 통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체크해 보는 시간과 저의 이런 루틴이 리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꿀팁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어, 좋은 곳을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지우는 것이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한 20년 정도 화장을 하면서 네, 살았었는데, 정말,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되게 저만의 원칙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너무 피곤해도 뭐 새벽에 그냥 잠들었어도 일어나서 다시 씻고 잘 정도로 되게 클렌징을 항상 했었던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그리고 클렌징 폼을 사용할 때 저는 이제 손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 너무 좋은 제품 아티스트리 클렌징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사용을 하는데 그냥 손으로 씻으면은 피부에 뾰루지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기계랑 같이 사용을 하면은 이게 딥 클렌징이 되어서 트러블이 잘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살 수 없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 있는데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시다면 꼭 같이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 각질 관리를 잊지 않고 네, 또 하고 있습니다. 평소 화장이 잘 뜨거나 밀리는 경우가 네, 자주 있으시다면 각질 제거를 해보시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저의 데일리 루틴인데요. 저는 건조한 피부라서 리뉴잉 라인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아침에 화장을 하기 전에 늘 루틴처럼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고 또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우리 오늘도 눈부시게 글루타치온을 네, 입천장에 한 장 붙이고 네, 촉촉한 입술을 위해 GNH 너리시 립밤을 듬뿍 발라준 다음에 화장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아무리 촉촉해도 이제 입술이 건조하면 화장 완성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전체적인 인상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뿐만 아니라 입술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피부라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에 진짜 립팩 하듯이 네, 듬뿍듬뿍 여러 번 네, 덧발라 주는데요. 이렇게 매일 해주다 보면은 따로 입술 각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촉촉한 입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장이 끝나면 비타민 미스트로 이제 얼굴에 뿌려서 한 번 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픽서가 된 것처럼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가 되고 네, 화장 들뜸 현상도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선크림인데요. 제가 피부가 좀 약하고 살이 잘 타는 피부라서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선크림을 발랐거든요. 선크림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양산을 늘 가지고 다닐 정도로 네, 그 피부 노화의 주범이자 자외선으로부터 생겨나는 기미 주근깨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네, 지금도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얼굴 잡티가 많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네. 두 번째는, 음, 일주일에 두 번씩, 네, 훌륭한 우리 제품들로 스페셜 관리를 꾸준하게 하면서 지금보다, 네, 더 좋은 피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피부 측정을 했던 결과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23년도 측정했을 때는 피부 나이가 3살이 어리기는 했지만 미래 주름이 빨간 신호등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얼굴 주름을 개선한다는 것이 우리 그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작년 9월에 뭐가 나왔나요? 네, 더마 아키텍트가 출시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을 하고 피부 측정을 제가 2년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어, 피부 나이가 무려 6살이 네, 어려졌고 전체적인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2년 전 미래 주름이 빨간 신호등이었는데 2년 후 미래 주름이 초록 신호등으로 바뀌면서 우리 더마 아키텍트가 얼마나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또 한 번 감동을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고요. 그 아티스트리 부스에 계시는 직원분께서 제가 이제 그때 피부 측정을 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수분만 조금 더 채워주면은 정말 이 나이에
완벽한 피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사실 좋았고, 제가 피부를 위해 좀 사소하지만 작은 루틴처럼 좀 원칙처럼 지키려고 좀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보상받는 사실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티스트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직까지도 그 효과 없는 고가의 화장품에 돈을 쓰면서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우리 피부가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뛰어난 우리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잘 관리하면 반드시 내가 관리한 만큼 개선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기 계신 모두 네, 피부 미인, 피부 미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혜경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메이 사업을 하면 피부 미인이 되는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100% 증명을 해주는 또 한 리더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너무 이렇게 예뻐지면 어쩌나 너무 젊어지면 또 어쩌지? 아, 좀 걱정도 되긴 하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다음은 아메이 스토리 박현주 리더님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박현주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현수입니다. 봄날 아침이네요. 저는 이제 봄의 희망을 생각하면서 안에 분홍빛 티셔츠로 바꿔 입어봤네요. 리더님들도 멋진 봄날 또 멋지게 사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젯밤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발표자라는 걸 듣고 밤새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아메를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고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5학년을 넘어서 6학년 될 쯤 돼서 엄마 아버지께서 이제 교육열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부산으로 전학을 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약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가서 상경대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교직 자격증을 따게 돼요. 그 교직 자격증을 따게 되면 뭘 하냐면은 상고에 가서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었거든요. 이건 최소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직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어쨌든 그 대학 생활이 그렇, 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대학을 또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저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상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이 이제 영재교육연구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꼬맹이들부터 이제 교육률이 높은 어머니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재능교육에 들어갑니다. 재능교육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 애기들 시지다 교육이라고 해서 카드 운해 교육을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내가 가르치는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27 이제 마지막 말에 12월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29에 첫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갑자기 더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 제 인생이 도태되는 것도 싫고 이러면서 자격증을 막 따게 되거든요. 뭐 동아구연, 한우리 독서지도, 숲체험 지도사, 해양 해설사, 뭐 도서관 봉사 독서 선생님으로 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니즈들이 꽤나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내가
이쪽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 다시 대학을 들어가야겠다 해서 방통대에 교육학과를 입학을 해요. 입학을 1년을 해서 딱 다녀보니 아, 내가 다시 유아교육학과를 들어가야겠다 해서 또 방통대 유아교육과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32살에 제가 대학교 방통대 유아교육과를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쯤에 둘째 아이를 출산해요.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도 한 학기를 쉬지 않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너무 하고 싶었던 공부라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공부들을 해내면서 제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저에 깔려있던 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둘째를 낳고 나서 또 이제 아이가 둘이 되니까 이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일을 하러 나가는 게. 그래서 둘째를 낳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쯤, 일단은 졸업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쯤에 친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아니라, 책이 한 권 배달돼요. 출산을 축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그 책 한 권을 친구가 보내줘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걸 공부 좀 해. 이러면서 좋은 엄마 환경 상식이라는 책을 보내줘요, 친구가. 근데 그 책이 너무 특이한 책이더라고요. 과학적인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아이한테는 이런 생활용품을, 써야 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넘게 지나서 이 친구가 저희 집을 한번 찾아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아메를 전달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달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현주는 교육하는 아이가 맞아. 그쪽이 맞을 것 같아. 근데 아메이는 제품을 쓰게 해줘야 되겠어. 이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간에 저는 뭔가를 찾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정보를 참 많이 가져다 줬거든요. 경제적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배웠던 거, 그러니까 미팅에서 배웠던 걸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하나하나 듣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가 이제 제가 호기심을 보이고 하니 아이를 봐줄 테니 미팅장에 한번 나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번만 미팅을 들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친구하고 그 10번의 약속을 잡으면서 조금 겁이 났지만 어쨌든 10번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을 듣는데 5번, 6번 들을 때까지는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한테 이걸 들려줄 때는 진짜 빠지지 않고 지속해서 듣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7번째쯤 들었을 때, 조금 알아들었어요. 이거 부업해도 상관없겠네. 부업해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8, 9, 10번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지켜내고 나니까, 그래, 이해는 되었어.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 그러면서 친구가 CLC로 저를 안내합니다. 이왕 들은 거 대학원 과정이 있어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겠어 하고 순수하게 왜 따라간지 모르겠어요. 10번을 듣고 나서 이때 들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CLC를 듣게 됩니다. CLC를 들으면서 이렇구나라는 이해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이해는 되었다. 그래서 부업으로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3개월을 연속해서 CLC를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친구는 철저하게 시스템대로 사업을 저한테 안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따랐고, 그런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친구의 지속적인 팔로업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의 아메이를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참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어저께 밤에 제가 성취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가면 PT 이상 리더님들은 성취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내가 언제 가입을 했고 언제 SP가 되었고 어떤 핀이 있다면 언제 GP가 되었고 PT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꽤나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루할 만큼 누군가의 성취 보고서를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서 5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안에는 다 거의 다이아몬드가 되시는데 저는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마음의 부대낌도 많았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서 아메이가 저한테 주는 행복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행복감들, 그 과정들을 즐기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9월에 제가 처음 SP를 가게 됩니다. 꽤나 오래됐죠. 근데 그때는 진짜 9%에서 도전으로 갔던 SP였어요. 팔아서 갔던 SP. 그리고 나서 저는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달에 진짜 퍼센테이지로 낮게 떨어지는 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아메이 그만둘 뻔했습니다. 도전으로 뭔가를 성취했는데, 다시 떨어지는. 근데 저는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시 떨어질 거라는 걸. 근데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2년여를 어떻게 하냐면 9%, 파운더스 9%. 저는 성적표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9%를 2년을 하고 저에게 진짜 마음을 먹은 3개월이 있었거든요. 진짜 마음을 먹은 3개월이 있었는데 그때 파트너들을 찾게 됩니다. 2명의 파트너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2013년 9월에 6, 7, 8월을 연결하면서 그 다음 해 전체를 회계연도 전체를 연결하면서 제가 파운더스 PT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파운더스 PT를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5년 차에 처음으로 그렇게 그리던 첫 여행을 성취하게 돼요. 두바이 여행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각오했던 게 뭐냐면 나 두바이 못 가면 내 돈으로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파트너한테도 너무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결정하고 했을 때 결과가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쯤에 큐 사파이어를 두 번을 가고 세 번째에 사파이어를 성취하게 되거든요. 참, 저한테는 쉽게 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는 쉬워 보이죠. 그런데 각자의 리더님들의 스토리들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메이가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변화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어제 더 많이 느낀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메이를 통해서 두바이와 하와이와, 그 다음에 나트랑은, 여행은 가지 못했어요. 근데 현금으로 또 받는 그런 여행의 그런 보상들을 받게 됩니다. 그 보상들을 받았으니 제가 아메가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는데 또 너무 웃기죠. 큐 에메랄드를 2번을 들어가고 지금 또 이렇게 저를 내면을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성취 보고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느리다 이런 생각보다는 또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도전했고 2번 도전했는데 안 됐을 때 세 번째는 되더라.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성취 보고서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걸 생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했어요. 지난 것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것에 집중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아메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고, 그러고 보니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아이가 지금 1학년이던 아이가 지금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둘째, 2살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아이가 18살이 됐습니다. 너무 이런 세월을 밝히는 게 부끄러울 정도지만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얻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아메이 전과 아메이 후로 제 인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메이 후에 제가 너무 많이 변화되었거든요. 긍정적이 되었고,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준 영향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함께 하고 싶은 파트너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메이를 하면 진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노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과거보다는 미래. 지금 누군가를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나는 많은 걸 쌓아왔어. 그래서 너가 이 아미를 선택한다면 나는 둘러 왔지만 네가 나와 함께
잡고 걷는다면 조금 더 지름길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그런 얘기들을 요즘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미령 스폰서님의 상담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고요. 김미령 스폰서님께서 이번에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원금에 집착하지 말고 뭐죠? 그 수익률? 그 부분을 생각하라. 근데 그 안에 뭘 넣어야 되냐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피를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포피가 뭐냐 하면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품, 플랜, 그리고 뭐 있죠? 피플, 그리고 철학. 그리고 저는 그거 하나에 제가 빠져 있는 걸 이번에 발견했거든요. 목표. 진짜 목표를 가졌을 때는 제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런데 목표가 없었던 해는 없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진짜 목표가 없었던 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흘려보냈던 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성장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장해 보려고 하니까 뭐 진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걸 쪼개고 있습니다. 쪼개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목표가 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그 목표를 가지지 않은 열심히는 한 해 한 해를 그냥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꿨어요. 목표를 먼저 외치리라. 그리고 나 혼자만의 목표가 아니라 나가서 파트너한테 그리고 소비자한테 목표를 얘기하리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저를 목표 속에 어떻게 보면 가두는 거예요. 제가 이 목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가 성장하는 방법이었다는 걸 어젯밤에 또 이걸 준비하면서 더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참 저한테는 오랜 세월이 있으니까 필사했던 노트들도 참 많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진짜 다시 들여다볼 기회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강의가 아니라 이런 발표를 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내가 또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뒤적뒤적 하다가 참 감사한 말들이 많구나, 참 감사한 강의들을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도전하신 분의 강의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연합원 미팅에서 들었던 이야기인가?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배우면서 성장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은 매일매일 해야 할 순수한 노력을 하라. 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이생망이라고 하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고도 삶을 바꾸는 방법은 오늘부터 나를 고쳐 쓰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에 부합하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하면 된다. 그래서 나한테 힘을 먼저 주랍니다. 작아진 나를 키우는 연습을 해라. I can do it, we can do it. 참 많이 예전에 외쳤던 것 같습니다. We can do it. 함께 외치고 싶고요. 긍정의 기운을 끌어모으자. 그래서 좋고 나쁘고의 정의는 어차피 내가 내리는 것. 지금 상황이 좋고 나쁘고 참 좋은 상황들도 많았는데 내가 도전하지 않았을 땐 나쁜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만들기 위한 그 부분을 긍정으로 해석해내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겠다. 그래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상황들은 벌어지고 목표와 계획을 또 많이 느끼겠지만 계획을 줄이는 그 노력들. 그래서 결국은 페이드 프라이스 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것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 문장들을 제가 어저께 보면서 그래, 다시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선택이 아메이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선택. 여기 그런 분들 다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선택했던 스폰서님을 제가 만났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 그리고 그런 삶을 선택한 우리 파트너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선택할 누군가를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워크로 해내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두바이 갔을 때 세이크 모하메드의 두바이 국왕이 그렇게 했답니다. 환경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두바이는 너무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환경에 굴하지 않았고 결정이 되면 강력하게 실행했다. 라고 얘기하셨고 목표 달성 후에 바로 그 다음 목표를 설정했다. 저는 이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 하고 나면 쉬고 하나 하고 나면 쉬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는 에너지를 더 이상 미루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려고 합니다. 리더님들도 함께 그렇게 달렸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부터 적고 외치기 그거부터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8년
2027년 나는 에메랄드다. 2029년 나는 다이아몬드다. 오늘 외치고 적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현주 리더님, 진짜 목표 응원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박현주 리더님, 다이아몬드 되실 겁니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We can do it. 저도 진짜 목표가 좀 많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we can do it.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3월달 호스트는 오늘로 제가 이제 끝이 나고 4월달에 더 멋진 리더님이 사회를 보실 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꿈을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칠까요?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